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를 관통하는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드리는 시간입니다.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쉬어갔는데 대신에 유럽 증시가 매를 두들겨 맞은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종목과 흐름 같이 할 수 있는 국내 증시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종목을 보고 있다기보다는 미국 종목을 특징으로 해가지고 일단 국내 증시와 커플링 시킬 수 있는 종목 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넷플릭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글로벌 OTT 기업이고요. 일정 금액을 내면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실컷 볼 수 있는 정기 구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90개국 이상에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유료 가입자 수만 2억 2천만 명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는 만큼 시장 내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OTT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성장주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TV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 시장이 발달하게 되면서 OTT 시장도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드라마를 보기 위해선 TV를 시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OTT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간편하게 핸드폰이라든지 태블릿으로 볼 수 있는 시장 구조가 마련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관 가지 못하고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집에서 자연스럽게 즐길 거리를 찾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콘텐츠에 대한 소비 방식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OTT 시장 규모도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2018년 90조 원에서 올해는 167조 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OTT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더욱더 큰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삶의 질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여가 시간에서 활동하는 그런 산업 자체가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즐거워지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 20%에서 30%가량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 수가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시장 전망치와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신규 구독자 성장수가 830만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와는 이제 약 20만 명 정도 차이가 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1분기 신규 가입자 예상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만 명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은 점점 감소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가입자의 수는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성장률이 굉장히 우리가 시장 예상치에서 기대를 하는 것만큼 도달하지 못하는 것만큼 이제 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가입자 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 가입자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거에 반해서 이제 요금제도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성장폭은 더욱더 더뎌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력 시장인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서 추가 요금제 인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약 1달러에서 2달러 정도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프리미엄 요금제는 약 19달러라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 경쟁사인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9.99달러입니다. 네. 약 2배 정도의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1달러, 2달러라고 하면 약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1,000원, 2,000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턱턱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진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쿠팡 와우를 구독을 해다가 해지를 했었는데 최근에 네. 왜냐하면 쿠팡 같은 경우에 작년에 2,000원대였다가 올해는 4,000원대로 올랐습니다. 예. 2,000원 차이가 굉장히 적은 차이지만 일단 구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일단 가격이 좀 뛰었다는 것 자체가 구독을 할지 말지 일단 고민을 하게 되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죠. 일단 시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OTT 플랫폼에 대한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일단 가격 자체를 올려버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애플 플러스라든지 아마존 같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OTT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고 작은 OTT 기업만 200개나 있다고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와 격차를 계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가입자 수도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수가 굉장히 성장률이 저조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투자 심리에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긍정적인 요인을 한번 꼽아보자면 일단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서 이익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점, 그리고 지난해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재개를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투자 심리 제고를 한다는 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잉여 현금이 이제 상승 흐름을 탈 것이라는 점, 굉장히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TT 시장이 경쟁이 심화가 되는 것에 반해서 성장률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성장주에 대한 굉장히 크게 부담으로 작용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넷플릭스의 성장률은 조금 둔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에 대해서도 투자 심리에 굉장히 조금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넷플릭스 이제 신규 가입자 수가 정체되고 있다라는 우려감에 올해 들어서 주가 가파른 약세를 탔습니다. 가격 이제 인상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을 이제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콘텐츠의 질을 강화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와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국내 종목은 그럼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넷플릭스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OTT 플랫폼 경쟁 심화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밸류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섹터가 콘텐츠 섹터입니다. 아무래도 OTT 경쟁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그 기업 안에서 플랫폼 간의 가입자 수를 유치를 하고 신규 가입자 수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대표적으로 재미있는 콘텐츠를 유치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에 따라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국내 종목으로 네. 국내 콘텐츠 제작 기업 1위인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스튜디오 드래곤 어떤 매력이 또 강할까요? 일단 뭐 OTT 시장이 뭐 성장을 하게 되면서 뭐 굉장히 다양한 OTT 플랫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뭐 굉장히 다양한 뭐 플랫폼이 굉장히 많은데 앞서 설명했다시피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콘텐츠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소비자들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콘텐츠를 보는 눈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재미없다고 생각을 하면 가차없이 해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렇죠. 네, 뭐 OTT 기업이 많지 않았을 시절에는 뭐 그냥 신기하고 뭐 재밌는 게 좀 있다 보니까 OTT 플랫폼에 긴 시간을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플랫폼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선택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고를 수 있는 뭐 입맛이 굉장히 다양해지게 된 겁니다. 그에 따라서 뭐 굉장히 재밌는 뭐 영화라든지 뭐 콘텐츠 드라마 같은 게 히트가 됐다 하면은 가차없이 이제 해지를 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뭐 오리지널 콘텐츠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정 플랫폼에만 그 콘텐츠가 있다면 그 플랫폼을 구독할 이유가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리고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서도 그렇지만 일단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지우학이라든지 이런 콘텐츠가 뭐 대대적으로 뉴스에서도 나오고 화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넷플릭스를 구독하지 않는 나는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웨이브를 시청을 하더라도 넷플릭스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느낌을 생각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게다가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서 고전하는 이유도 이에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서 처음에 론칭할 때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뭐 콘텐츠만 뭐 만 몇 개가 있다고 굉장히 큰 기대가 나타났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렇게 썩 재미있는 콘텐츠가 많지는 않다가 주된 평입니다. 그만큼 시청자들이 재미있는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드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많은 대작을 보유를 하고 있는 콘텐츠 기업에 대한 그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콘텐츠는 유한하고 플랫폼 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수가 제한된 콘텐츠를 각 플랫폼에 유치를 하기 위해선 플랫폼마다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콘텐츠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에 따라서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국내 K 콘텐츠가 해외에서 선전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콘텐츠 기업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도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올해 역시도 호실적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역대 최대로 많은 방영 편수를 제작을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작년보다 7편 많은 32편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23일부터 넷플릭스의 소년심판을 시작으로 라인업을 공개할 것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방영 편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매출 상승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다양한 OTT 기업의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오리지널 콘텐츠 증가로 인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 채널이 다양화하고 그리고 제작 원가 이상의 수익 획득 구조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대작 같은 경우는 OTT 공급을 통해서 이제 신작에 대한 평단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 콘텐츠에 대한 중장기적인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부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고성장을 전망하는 리포트 굉장히 줄줄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85,000원에서 87,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97,000원, 손절가는 86,600원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넷플릭스와 스튜디오 드래곤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